LNG선 한 척 가격이 3천억 원 안팎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3천억 원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입니다. 조선소 매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철강, 엔진, 배관, 단열, 그리고 울산, 거제의 상권까지 연결됩니다. 배 한 척이 작은 도시 하나를 움직이는 규모입니다. 오늘은 그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LNG선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LNG는 액화천연가스의 줄임말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액체 상태가 됩니다. 이 액체 상태의 가스를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 운반하는 선박이 바로 LNG선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쓰는 난방 연료, 주방 가스레인지, 불꽃,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쓰는 연료, 이런 것들이 LNG 형태로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스를 옮기는 배가 LNG선입니다. 그 배 한 척 가격이 얼마냐고요? 대략 2,500억 원에서 3,500억 원 사이입니다. 계약 시점이나 선박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시세로는 3천억 원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천억 원. 말로는 쉽게 나오는데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20억으로 잡으면 150채 값입니다. 중소도시 아파트 단지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조선소 수주 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수주 한 건이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 3천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배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 그 돈은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철강 회사로 가고, 엔진 만드는 공장으로 가고, 배관 납품 업체로 가고, 단열재 만드는 중소기업으로 가고, 조선소 근처 식당과 상권으로 퍼져나갑니다. 배 한 척이 완성되는 과정은 수십 개 산업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그 경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LNG선은 주문을 받고 나서 완성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주사, 즉 배를 사는 회사가 우리는 이런 사양의 배가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주문을 넣으면 그때부터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건조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분양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을 먼저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금을 나눠서 냅니다. 조선업에서는 이걸 분할 대금 구조라고 부릅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고 건조가 일정 단계에 접어들 때마다 중도금을 받고 배가 최종 완성되어 고객사에 넘어갈 때 잔금을 받습니다. 3천억짜리 배라면 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LNG선은 계약에서 납품까지 기간이 길다 보니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흔들리면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철강 가격이 얼마였는데 1년 뒤에 가격이 확 오르면 그 차이는 고스란히 조선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 안에 원자재 가격 연동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고 이 조항 하나가 수익성을 수백억 단위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가장 먼저 크게 움직이는 산업이 철강입니다. LNG선에 들어가는 핵심 강재는 후판입니다. 후판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두꺼운 철판입니다. 일반 철판보다 두껍고 강도가 높아서 선박처럼 무거운 하중을 버텨야 하는 구조물에 씁니다. 대형 LNG선 한 척에 들어가는 철강재가 대략 4만 톤에서 5만 톤 수준입니다. 일반 승용차 한 대 무게가 약 1.5톤이니 배 한 척에 승용차 3만 대 분량의 철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만 들어도 규모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아무 철판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남극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 안팎인데 그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입니다. 일반 철판은 영하 수십 도만 돼도 충격에 약해지고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에는 극저온에서도
구조를 유지하는 고급 강제가 필요합니다. 이 강제는 일반 후판보다 훨씬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국내에서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포스코, 현대제철 정도입니다. 조선업과 철강업은 단순한 납품 관계가 아닙니다. 거의 공생 관계입니다. 조선업이 잘 돌아가면 후판 수요가 늘고 철강사 실적이 오릅니다. 반대로 조선업이 침체되면 철강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발주를 줄이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 조선업 불황 때 국내 철강사들도 조선용 후판 판매가 줄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배 한 척이 만드는 파장은 이미 철강 산업에서부터 수천억 원 규모로 시작됩니다. 선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을 채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LNG선 한 척에 들어가는 부품과 기자재의 종류가 수천 가지입니다. 크게는 엔진부터 작게는 볼트 하나까지 이 모든 게 제때 납품되고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야 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 하나하나 뒤에는 납품업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엔진입니다. LNG선에는 디젤과 LNG를 함께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 하나 가격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배 전체 가격의 상당 부분을 엔진 하나가 차지하는 셈입니다. 엔진 설계 원천 기술은 핀란드의 바르질라, 독일의 MAN 에너지 솔루션 같은 유럽 업체들이 갖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라이센스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해서 탑재합니다. 배관도 단순한 파이프 연결이 아닙니다. 연료 공급 배관, 냉각수 배관, 화물창과 연결되는 급저온 배관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이프가 선체 안을 가득 채웁니다. 급저온 배관은 영하 163도를 견디는 특수 합금 소재를 써야 합니다. 이 배관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이 따로 있고 일부 업체들은 조선소와 20년, 30년씩 거래 관계를 이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단열 시스템도 핵심입니다. LNG 화물창 내부를 영하 163도로 유지하려면 외부 온도가 어떻든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화물창 벽에 특수 단열 패널을 한 장 한 장 정밀하게 붙이는 작업인데 패널 하나가 잘못 붙으면 그 틈으로 열이 새어들어와 가스가 기화되고 압력이 올라가면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열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고 숙련 기술자의 몸값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단열 기술의 원천 특허는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갖고 있어서 한국 조선소들은 선박 한 척마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엔진, 배관, 전장, 단열. 이 하나하나 뒤에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1인 기술 사업자까지. 조선소 하나가 돌아가는 동안 1차, 2차, 3차 협력업체를 합치면 수백 개 업체가 함께 돌아갑니다. 배 한 척이 만드는 파장은 이 협력업체들의 공장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집중되는 곳이 울산, 거제, 부산 같은 조선 도시들입니다. 거제시 인구가 약 23만 명인데 이 도시 경제가 사실상 조선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선소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 그 직원들이 저녁에 들르는 식당, 주말에 찾는 마트,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까지 포함하면 거제의 경제 전체가 조선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조선업 불황 때 거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수주가 줄고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시내 상권이 눈에 띄게 위축됐습니다. 식당이 줄폐업하고 원룸 공실률이 치솟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배를 덜 만든다는 게 단순히 조선소 매출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활력이 빠져나가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조선업이 지역 경제에서 갖는 무게입니다. 그러면 왜 유독 한국에서 이 산업이 이렇게 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싸게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경쟁에서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극저온 설계 능력, 대형 선박 동시 건조 능력, 고난도 맞춤 설계 역량. 이 기술들은 수백 척의 LNG선을 실제로 건조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것들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LNG선은
일본과 유럽 조선소들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로 진입해서 기술을 하나씩 습득했고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경험이 지금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반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시장에서는 이미 수주량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대형 LNG선에서는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를 20년 이상 운용해야 하는 선주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기술과 실적을 가진 곳에 맡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지금 조선업은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만드는 게 경쟁력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배를 만드느냐가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LNG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고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수요에도 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불황기에 저가 수주로 물량을 채우던 방식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덜 만들더라도 한 척 한 척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배 한 척이 만드는 파장, 오늘 처음부터 따라오셨다면 이제 그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철강에서 시작해서 엔진, 배관, 단열, 협력업체, 지역 상권까지 3천억짜리 계약 한 건이 수십 개 산업과 수만 명의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조선소 도크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협력업체 공장으로, 거제와 울산의 골목 상권으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구조입니다. LNG선 한 척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산업이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구조의 축소판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조선업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숫자 뒤에 어떤 흐름이 연결되어 있는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드리고 싶었던 건 딱 그 시선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한 단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